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진 것 같은 기분. 문자를 보내면 답이 늦어지고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글쎄, 짧게 한마디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느낌이라고요. 혹은 함께하는 순간은 좋지만 조금만 관계가 깊어지려 하면 잠깐 혼자 있고 싶다 고 하거나 감정 표현 자체를 점점 회피하는 것 같다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내가 잘못했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애착 스타일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 회피형 애착을 가진 남자라는 주제를 5가지 심리학 이론을 엮어 50분 동안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런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대응 전략과 자기 마음 지키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회피형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첫째, 감정 표현이 매우 미미하거나 빈번히 회피해요. 처음엔 따뜻한 메시지도 종종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알아도 표현이 없고 괜찮아 한마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둘째, 지나치게 개인 공간을 중요시해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미리 말하거나 설명 없이 갑자기 잠수 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 행동이 마치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신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셋째, 약속에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같이 있고 싶은 모습도 많이 보이다가 점점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잦아지는 거죠. 그게 감정 소진이 아니라면 이거 정말 관계에서 불안 요소가 됩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떠나는 반응을 보여요. 제가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나도 고민이 많아서 같은 말만 남기고 문자가 뚝 끊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향이 있죠. 다섯째,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좀 많이 지쳤어 정도만 말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물어도 아니, 괜찮아 하고 답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듯 회피형 남자의 행동은 일관성이 없고 감정 표현이 미숙하거나 회피적인 모습이 주를 이루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제 왜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5가지 심리학 이론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애착이론 존 볼비 메리 에인스워스. 먼저 애착이론이에요. 어렸을 때 보호자로부터 일관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어른이 돼서도 내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일까? 라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줄이고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거나 물리적 거리를 두는 형태로 회피 반응을 보이는 거죠. 2.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신뢰 vs 불신, 자율성 vs 수치심. 태어나서 1세 무렵의 신뢰 vs 불신 단계에서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거부감을 보였던 경험이 있다면 사회적 관계를 신뢰하기 어려운 기반이 생깁니다. 또 2에서 3세의 자율성 발달 단계에서 과도한 통제가 있었다면 스스로 감정을 제어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져 감정 표현을 꺼려하게 됩니다. 3. 방어기제.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중 합리화와 회피.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안전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회피하거나 이유를 합리화해버리는 방어기제가 일어나죠. 회피형 남자는 감정적 고통이 발생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4. 자기결정이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갖는 기본 욕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에요. 회피형 남자는 자율성 욕구는 매우 강하지만 관계성 욕구는 어린 시절에 좌절되어 관계는 위험한 것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았을 수 있어요. 5. 대상관계 이론. 내면의 대상 이미지. 아들러의 영향도 있지만 심리학 동관점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자신 안에 내재된 중요 타인의 이미지가 관계 속 반응을 만들어요. 만약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대상이었다면 감정이 드러나면 다시 떠날 것이다라는 내면적 모형이 작동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회피형 남자와 실제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관계 초반, 처음엔 관심이 많고 애정 표현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정 표현이 줄어요. 관계 중반, 약속에 훨씬 소극적이고 내 감정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해요. 위기 상황, 싸울 땐 연락을 끊거나 문제에 대해 말하려 하면 나도 답 없어 라고 나오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가듯 끝내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내가 너무 붙었던 걸까? 내 애정 방식이 너무 부담된 걸까?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연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행동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부드러운 자기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외롭다. 이런 표현은 감정 공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너무 강하게 붙기보다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해요. 너무 다가서면 상대는 더 도망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관계의 온도는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되 안전한 리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 예, 지금은 상황이 좀 부담됐겠구나. 지금 나에게는 확실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감정을 말로 명확히 표현하면 우리 자신의 감정도 정리되고 상대에게 전달도 해보는 발화가 돼요. 넷째, 상대가 감정적으로 언어로 표현이 어렵다면 서로만의 신호 코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작은 표정, 작은 행동으로도 지금 안아주고 싶다. 지금 너무 힘들구나. 라는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요. 다섯째, 내 감정을 흔들리는 관계 밖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나만의 심리적 지지자나는 애정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키워주세요. 이건 책, 상담, 친한 친구 관계,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자면요. 회피형 남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내 감정을 다 드러냈을 때 관계가 끝날까 두렵다. 는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 지키며 부드럽게 다가서되 내 감정을 확실히 표현하면서도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압박을 만들지 않는 서로의 감정 주고받음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로 천천히 이끌어가야 해요.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멀어지는 너를 이해해. 그래도 난 곁에 있고 싶어.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관계의 깊이는 멀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마음을 꺼내는 작은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회피형 연인을 만나고 있는 분들께 내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연애 심리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